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일장 속물 변호사와 굴러들어온 프랜차이즈 사건. 주인공 미키 홀러는 LA에서 활동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야. 그는 주로 마약상, 매춘부, 폭주족 같은 뒷골목 범죄자들을 변호하며 먹고 살아. 그의 사무실은 늘 움직이는 링컨 타운카 뒷좌석. 운전기사 어리 차를 모는 동안 그는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재판을 준비하지. 그는 무고한 의뢰인 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어. 유죄인 걸 알아야 마음 편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형량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프랜차이즈 사건이 굴러들어와. 프랜차이즈 사건이란 돈 걱정 없이 엄청난 수입료를 안겨주는 최상급 의뢰인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은어야. 의뢰인의 이름은 루이스 룰레. 베벌리힐스의 부동산 재벌 아들로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 루이스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으며 결백하다고 눈물로 호소해. 미키 홀러의 눈에는 돈 많고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이 꽃뱀에게 잘못 걸린 전형적인 사건처럼 보였어. 2장 너무 순조로운 재판, 그리고 첫 번째 죽음. 미키는 자신의 단짝 조사원인 라울 레빈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해. 파고들수록 루이스 룰레의 결백에 대한 확신은 커져만 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는 허점이 많았고 루이스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했지. 미키는 이번 재판에서 손쉽게 승리하여 엄청난 돈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그런데 사건이 순조롭게 풀려가던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져. 조사원 레빈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에 맞아 살해된 채 발견된 거야. 경찰은 이 살인 사건이 루이스 룰레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미키를 압박하기 시작해.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던 재판에 살인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미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3장 과거의 악령과 끔찍한 진실. 레빈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미키는 사건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 그러다 루이스 룰레 사건의 세부적인 범행 수법 마이너스 피해자를 구타한 방식, 사용된 흉기 등 마이너스이 자신이 과거에 맡았던 다른 살인 사건과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 헤수스 메넨데즈. 몇 년 전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자신의 옛 의뢰인이었지. 당시 메넨데즈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미키는 그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적당한 형을 받도록 합의를 유도했었어. 순간 미키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 두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돼. 바로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었던 지금의 의뢰인 루이스 룰레가 사실은 메넨데즈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무고한 사람의 수스 메넨데즈를 감옥에 보내고 진짜 살인마를 변호하고 있었던 거야. 4. 변호사의 딜레마. 진실과 의무 사이의 외줄타기. 미키는 인생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변호사 마이너스 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 그는 이제 루이스 룰레가 과거의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변호사 윤리상 이 사실을 절대 경찰이나 법원에 알릴 수 없어. 만약 발설한다면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의 경력은 끝장나. 죄책감과 양심,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몇 년째 감옥에서 썩고 있어.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는 양심의 가책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해. 생명의 위협. 더 큰 문제는 그의 의뢰인 루이스 룰레가 단순한 폭행범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조사원 레빈을 살해한 냉혹한 살인마라는 점이야. 이제 루이스는 자신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미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의 가족 전처인 검사 매기와 어린 딸까지 은근히 위협하기 시작해. 이제 미키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 살인마의 소나기에 걸려든 사냥감 신세가 된 거야. 5장 법정이라는 체스판. 마지막 승부수. 미키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체스 게임을 시작해. 그의 목표는 두 가지. 첫째, 변호사 윤리를 어기지 않고, 둘째, 무고한 헤수스 메넨데즈를 감옥에서 구하고.
진짜 살인마 루이스 룰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이를 위해 그는 모순적인 전략을 세워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에서 루이스 룰레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 일단 이 사건에서 풀려나게 한 뒤 그가 과거에 저지른 살인 사건의 덜미를 잡히게 만들 계획이었지. 그는 교도소 정보원을 몰래 매수해 루이스 룰레의 감방으로 접근시켜 그리고 법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들을 능수능란한 반대 신문으로 무너뜨리며 루이스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증폭시켜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 재판 막바지에 교도소 정보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거야. 그는 정보원을 통해 루이스가 현재 폭행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해 자랑처럼 떠벌렸다는 암시를 법정에 흘려 이것은 비밀유지 특권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수사관들에게 저놈에게 다른 죄가 있다는 결정적인 힌트를 던져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전략이었지. 결말 상처뿐인 승리. 미키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해 배심원단은 현재 폭행 사건에 대해 루이스 룰레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하지만 무죄 선고를 받고 의기양양하게 법정을 걸어 나오던 루이스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에게 과거의 살인 사건과 조사원 레빈을 살해한 혐의로 즉시 다시 체포돼 미키는 이 비정한 게임에서 승리했어. 그는 무고한 의뢰인을 구해냈고 괴물 같은 의뢰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으며 자신의 목숨과 변호사 자격도 지켜냈지. 하지만 이 승리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인 눈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고 정의의 무게를 고통스럽게 깨닫게 돼. 속물 변호사였던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고뇌하는 진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는 단순한 법정 스릴러를 넘어 미국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딜레마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소설이야. 무죄와 결백이 어떻게 다른지, 변호사에게 진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지. 미키 홀러라는 매력적인 안티 히어로를 통해 작가는 정의란 교과서에 나오는 고결한 단어가 아니라 때로는 더러운 현실 속에서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냉소적이지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